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신고가 경신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105K 후반대까지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정에 20만 명 정도의 포지션이 정리가 되었는데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 삼합성으로 봤을 때 특히 오늘 오전에 있었던 하락이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했는데, 보시게 되면 오늘 오전에 104K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 요 구간에서 롱 포지션이 정말 많이 정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110K의 숏 포지션이 아주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현물로도 120K의 매도벽이 매우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기 위해서는 큰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현물에서도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을 던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격이 더 위로 뻗지 못하고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차익 매물을 실현하는 사람들의 물량이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소화가 돼야 되고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통해서도 같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 조정이 나오는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고래들 같은 경우 비트코인 현물 ETF에 매수하는 매수 세력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이 원래 숫자를 봤을 때 갑자기 한 번 더 폭등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올 때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밑에서 받아주고 있다, 정말 많이 열심히 받아내고 있다는 게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고래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비트코인이 107K까지 밀렸을 때부터 고래들은 롱 포지션을 계속해서 구축해 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리테일들과는 정반대로 리테일들 같은 경우는 신고가 경신 이후에 비트코인을 던지고 있는데, 고래들 같은 경우는 107K까지 내려오고 나서부터는 비트코인을 받아내면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부분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이 끝난 건 아닌가, 하락이 시작되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을 수 있지만 고래들 같은 경우,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로 비트코인을 모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내고 있고, 포지션 또한 롱 포지션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조정이 오는 것들이 2024년도 초에 그리고 2025년도 초에 있었다가 아팠잖아요. 저희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하락이 보다 더 크게 의미가 부여돼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볼 때 다각적으로 특히 매크로 지표도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크로를 봤을 때 달러 인덱스는 매크로 지표의 전체적인 가장 중심,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보시게 되면 달러 인덱스가 이 부분에서 급격하게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3월 말인데요. 3월 말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가 100대에서 쭉 내려왔던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보통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3개월 정도 뒤에 자본시장, 자산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말은 3개월 정도가 지나는 시점이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내렸다, 즉 돈이 풀렸다라는 게 자산시장에 영향을 주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과 같고요.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의 3개월의 변화량과 비트코인의 변화량을 보면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2024년도 초에 비트코인 가격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조정장이 왔을 때랑 지금이 가장 다른 이유는 이 유동성의 풀림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정, 아까 말씀드렸던 손바뀜, 그리고 매도를 소화하는 시기가 지나고 났을 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조금 모멘텀이 더 남아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근거를 강력한 변수인 유동성에서 찾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남아있다. 120K를 뚫기 위해서는 강한 모멘텀이 필요하고, 그 모멘텀은 유동성 부분이 분명히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그 유동성 부분을 봤을 때 아직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구간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크로 지표를 봤을 때도 매크로 지표가 이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좋아진 게 아니고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올라가는 요 구간이죠. 이 구간을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6월 중순에 FOMC의 미국 금리 결정이 있는데 일단 파월이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트럼프 면전에서 금리 결정할 때 정치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파월 연준 의장이 더 뭔가 이제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은 그런 느낌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번에 연준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용에 관련돼서 고용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의미 있는 변화고요. 이 고용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금리 인하하기 위해서 명분이 점점점 더 쌓여가고 있고 명분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는 일단 기본적으로 6월 달에는 하지 않는다.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는 게 2.2%밖에 없고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게 97.8%의 시장의 컨센이기 때문에 6월 달은 시장의 모습을 보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지만 7월 달부터 금리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조금씩 흘리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세 관련돼서 영상을 올리지 않은 3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관세 관련돼서 이제 트럼프가 하는 게 뭐 불법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가 항소 법원에서 이 부분은 그냥 일단 트럼프가 관세를 해도 된다. 이렇게 이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돌아가는 상태에서는 그냥 관세 관련돼서 트럼프가 계속 칼춤을 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의해서 자산 시장이 또 한번 요동을 쳤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트럼프는 사실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장을 볼 때 트럼프 변수는 넣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사람이 어떤 이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지를 변수로 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보시게 되면 외국인 투자에 벌칙세를 추진한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금을 더 걷겠다 외국인으로부터 이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자산시장, 자본시장을 무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변수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6월 중순부터 7월 초에 매우 영향을 많이 줄 가능성이 크다. 그 시기가 변동성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립토 관련돼서는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SEC에서 이더리움의 스테이킹이 증권이 아니다. 라는 식의 완전한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크립토,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관련되어 있는 이자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알트코인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줄 해석이 SEC로부터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더리움을 필두로 알트코인에 점진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유동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미국은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 중국, 유럽, 한국 다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통화정책으로 재정정책으로 부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한 번 더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내수가 부진하고 또 GDP가 역성장할 거고 성장률이 0.8%가 될 거기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 부양이 중요한데 통화정책 이런 부분들이 경기에도 영향을 매우 많이 주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가 다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시장의 유동성이 풀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고요. 제가 멤버십에서 좀 재미있게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상당 부분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많은 돈이 흘러가게 되어 있고 그렇게 돈이 흘러간다고 하면 결국은 늘어나는 통화량을 부동산이 이제 먹는 건데 낙수 효과로 돈이 많아지게 되면 이쪽 저희 자산시장에도 올 가능성이 매우 많다. 한국 시장은 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의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캐치해야 되는 시기다. 하락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락이 크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좀 그림을 길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하락이 나올 때 시장 매크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